안녕하세요. 석천입니다. 네, 오늘은 운필로 승부하라 이런 제목으로 서관체 3강을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1, 2강에서 서관체 시작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2강에서는 이자를 중심으로 가, 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너무 여러분이 식상하실 것 같아서 또 실제로 공채처럼 이자와 의자 모음을 중심으로 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인 공부가 되는데, 이 서관체는 어떻게 보면 훨씬 다양해요. 이자 하나만 해도 한 대여섯 가지 돼야 되고, 의자의 운필 방법도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더 재미있게 그 영상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이제 좀 전환을 하겠습니다. 써가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서관체를 더 잘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겠는가, 거기에 역점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운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쓰면서 바로 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관체라고 씁니다. 서관체 쓰는데 붓이 나가는 그 방법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서관체 있었죠? 3강 실제로 그 내용을 써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서관체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모든 그 서체, 한자의 오체나 한글의 오체 이상 되는 그런 서체의 운필을 다 터득을 한 다음에 서관체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한 면으로 쭉쭉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늘은 좀 깊은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한 강의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서관체에서 초보에서 아주 기초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게 기초지만 기초에서부터 더 깊은 내용까지 감각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운필로 승부하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자, 운필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운필로 승, 부, 그래서 내려오는 획도 여기 지금 내려오는 두 개 이렇게 몇 개 나왔는데요. 운필 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와 연관지어서 가자를 쓸 때 이자를 내려갈 때 손이 가리나요? 좀 길게 잡고 쓸게요. 가자를 쓸 때에 이 내려가는 이자의 방법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도 갑니다. 혹은 기역도 이쪽 방향으로도 갑니다. 이렇게 모양이. 그리고 내려가는 획도 여기 들어갔다가 다시 세웠다가 또 내려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자 하나의 운필이 이자 하나 갈 때도 벌써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역도 그래요. 기역도 그대로 공채처럼 이렇게 강하게 눌렀다가 꺾었다가 내려가고 여기서 또 세워서 날카롭게 갔다가 다시 세워서 중봉 잡아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 가자 하나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모양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은 막연하기 때문에
궁체를 중심으로 연습을 하면서 비슷하게 나가면은 모양을 흉내내가며 나가면은 그러니까 도움이 될 거라 그랬거든요. 자, 나자 보세요. 나자 니은도 이렇게 운필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운필로 승부하는 운필은 여러 가지죠. 운필이 그냥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한 면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거는 뭐 운필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려가고 이렇게 쭉쭉 문지르고 지나다니면은 이건 뭐 모양을 여러 가지로 아무리 이렇게 낸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낸다라도 이거는 모양은 여러 가지로 낼 수 있지만 좋은 글씨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체보다 왜 어렵고 제일 한자 오체나 그 다음에 한글의 여러 가지 글씨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공체라 그랬는데 공체보다는 서간체가 훨씬 쓰기 쉬워요. 그런데 그 말은 쓰기가 편하다는 거지 서간체가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자를 쓸 때도 이렇게 운필을 모르고 그냥 뭐야 봄이면은 예를 들면 켈리 할 때 우리가 처음에 기초할 때 기초접에 봄 하면 봄 모양이 나오게 요렇게 봄처럼 요렇게 해서 봄의 느낌이 나도록 요렇게 하고 또 뭐 하여튼 한 면으로 이렇게 그냥 칠해가는 식으로 여름 하면 요렇게 그냥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나갑시다. 운필 중에 여러분이 처음에 배우는 게 뭐예요? 여기 들어가서 다시 세워서 마지막에 회봉하고 여기 내려가고 회봉. 지금 용어가 운필의 용어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입을 이용해서 이자를 내려갈 때 예를 들면은 이자를 계속 반복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자를 걸 때도 여기 들어가서 다시 세워서 내리면 위가 두껍게 나가는데 이 방향이 또 이쪽으로 가서 여기 들어갔다 내려가는 수도 있고 이쪽에서 가서 해서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치 받아가지고 꽂아갖고 다시 내려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자도 이렇게 서간체는 모양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가나 다라 마바 차례대로 나가면 너무나 지루할 것 같아서 좀 어렵지만은 좀 빠른 속도로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필 하면 이응을 할 때도 자 그래서 이제 가나 다라 차례로 안 나가고 강의하는 그 용어를 직접 써가면서 자 여깁이라고 써볼게요. 여기 운필의 내용 중에 여깁 있죠. 여깁이 들어갈 때 여기로 들어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내려서 이렇게 가는 것이 여깁이죠. 그럼 여깁이라고 쓸 때 이응을 할 때 여깁이라는 글자를 쓸 때 이응을 갈 때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렇게 여깁 들어가고 내리고 여깁 들어가고 내리고 여깁 들어가고 다시 세우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서간체가 이제 궁체를 한다면 여깁이 이렇게 되죠. 궁체에서는 여깁이라고 쓴다면 이렇게 궁체 흘림체 같으면 이렇게 나가죠. 궁체 흘림체에서 서간체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 게 아니라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이 여깁이라고 쓸 때의 푸시 움직임이 다시 말하면 운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궁체 흘림체는 이렇게만 써도 되지만 이거 이렇게 좋은 글씨가 궁체 흘림체로 말하면 마음에 안 드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이것을 이 방법으로 서간체 쓰다면 이것처럼 쓰게 되니까 훨씬 쉽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회봉. 회봉이라고 쓸 때도 회봉을 제가 이렇게 강의해가면서 은필에 관계되는 용어를 일부러 사용을 합니다. 그 용어를 사용하면은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은연중에 그 용어가 은필의 용어가 새겨지니까 그 방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회자를 공체해서 흘림체를 쓴다면은 막 말을 하면서 쓰기는 어느 정도야. 아까 이거 쓸 때 말을 하면서 쓰니까 모양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공체보다 이런 면에서는 쉬워요. 다 보세요. 공체를 회봉이라고 쓸게요. 얘기하면서 쓰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번지기만 해도 모양이 공체는 잘 안 나와요. 지금은 서간체를 쓸 때는 먹물이 약간 번지는 정도, 약간 번지는 정도가 돼야 서간체 쓰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 서간체를 쓸 때는 첫째, 너무 마르지 않게 해라. 촉촉하게, 먹물을 촉촉하게 해라. 지금 이거 제가 여기 쓰면서, 서간체를 쓰면서, 용어를 쓰면서 서간체의 모양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촉촉하게 해라. 두 번째, 양모를 쓰셔라. 양모. 왜 양모해야 되냐? 글씨가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기, 창조적으로 창의성을 높이는 그런 여러 가지 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붓이 겸업필이나 빳빳한 그런 털을 쓰시면 안 돼요. 아주 부드러운 거. 한번 이렇게 목을 이렇게 칠하면은 이렇게 휘어져서 안 일어나는 이런 붓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원래 공체도 이런 걸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면으로 쭉쭉 아니면 편봉으로 쭉쭉 칠하고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중봉으로 돌아다녀야 돼요. 이 서간체가 그런 점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중봉으로 철저하게 운필로 승부하는 서간체를 쓰셔야 좋은 글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양모거든요. 양모. 그리고 먹물은 공체로 쓰면 제가 여기 쓴 대로 공체로 쓰면 번졌잖아요. 번짐이 있는 촉촉한 번짐이 약간 있어야 돼요. 번짐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약간 속도가 막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속도를 붙여야 되거든요. 번짐이 있어야 되고, 근데 양모를 쓰셔라.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운필로 승부하라. 오늘 이 중요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이런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서간체 쓰시는 분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촉촉하게 먹물을 하라. 양모를 이용해라. 그 다음에 양모 붓이 이거는 붓은 뭐냐? 붓은 양모를 이용하셔라. 운필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회봉, 방향전환, 그 다음에 면바꿈, 그 다음에 돈필, 제필. 돈필도 많이 들어가요. 돈필, 제필, 역입, 회봉, 그 다음에 입봉, 여러 가지 서예 용어가 중봉에 한마디로 말하면 운필은 중봉해야 된다. 운필은 중봉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이거 저 서간체 쓸 때 오늘 중요한 거를 이응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이응. 이응이 이 공체 쓸 때도 그래서 이응이라고 공체를 쓸게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공체 쓸 때도 이런 식으로 그냥 문지르고 다니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부식이 이렇게 둘러버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특히 서간체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응이라고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쓰면서 방향 전환이 계속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붓끝이 계속 모아져야 돼요. 이렇게. 내려가는 획도 마찬가지. 그러는 획도 가게 돈빌로 꽂아가지고 내려가면서 꺾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번진다고 그랬죠? 지금 번지는 상태예요. 이거를 이제 서간체로 쓴다면 어떻게 되면 이런 모양을 없이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요. 여기 들어가고 세우고 또 모으고 하면서 중봉으로 내려옵니다. 이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공체로는 이가 이렇게 되는데 서간체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혹은 또 서간체의 모양은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저 근접 카메라를 가까이에 놨기 때문에 상당히 폭넓게 면을 이용할 수가 없는데, 자, 보세요. 이응이라고 쓸 때, 이 서간체로 이응을 쓴다면 이런 식으로 면이 이렇게 바뀌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운필은 없다, 그 말이에요. 서간체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걸 언제부터 훈련하느냐? 공체에서부터 이렇게 훈련하셔야 돼요. 물론 판본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본체에서 이응은 한 번에 돌죠. 한 번에. 이 공체에서는 두 번에 있지만, 공체에서도 한 번에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죠. 그렇게 돌아갔을 때 붓이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붓이 다 구겨져 버려요. 이렇게. 그런데 중봉으로 붓끝이 잘 모아지면은 지금 아까 구겨진 거 벼루에다 이렇게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벼루에다 이렇게 모아서 송곳처럼 뾰족하게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보세요. 조금 더 크게 해서 보이도록 할까요? 이렇게 쓰면서 붓끝이 모아지면서 면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것이 전서의 운필이에요. 방향전환이 가장 요건 원필로 끝나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딱 끝나는 순간에 송곳처럼 붓끝이 모아져야 돼요. 이게 서간체 쓸 때는 전부 이렇게 모아져야 됩니다. 자, 그 예를 이제 또 씁니다. 서간체로 제가 쓸게요. 서간체라고 씁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 또 들어가고 또 모으고 이렇게 굉장히 붓이 다양하게 이렇게 움직임에 간다 할지라도 붓은 이렇게 송곳처럼 탁탁 모아져야 돼요. 서간체 썼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시옷 따로, 기역 따로, 치읓 따로 전부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방법을 좀 바꾼 거예요. 이제 그날 학습하는 내용들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린 어떤 글씨 소재를 뭘로 하느냐, 그건 중봉이라고 쓸게요. 중봉을 서간체로 쓴다면 어떻게 쓰는 것이 좋으냐? 요렇게는 하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모양만 만들어서
암만 잘 모양을 만들어도 붓은 다 구겨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궁체에서 쓰는 궁체 걸림자에 지읒을 쓰는데 훨씬 운필만 정확하게 되면은 훨씬 자유로운, 여기 지금 많이 들어갔죠. 궁체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상당히 궁체와 유사한 그러한 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쓰실 때 중봉이라고 서간체를 쓰면 이렇게 쓴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꼭 이렇게 안 써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고서 그 다음에 이 이응만 운필이 이렇게 돌아가면 돼요. 방향자로만 정확하게 돼서 붓이 끝이 착착착 모아지도록. 채자 같은 거 쓸 때도 이렇게 강하게 돈필도 섞어가면서 굵은 획도 냈다가 또 붓끝을 잘 모아서 원필로 모아면서 내려가지고 이런 모양도 쓸 수 있고요. 서간체의 그 개략적인 그 내용들을 지금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이 운필의 가장 중요한 게 원필과 방필이 있는데 그걸 한번 써볼게요. 원필이라고 서간체를 쓰려면 어떻게 붓이 움직여야 되나? 잘 보이시나요? 서예 용어를 일부러 사용한다고 그랬죠. 지금 소재로, 학습 자료로 원필. 그럼 원필을 쓰면 서간체 때는 리을이 반드시 이렇게 나오냐? 꼭 이렇게 나오냐?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원필만 잘 된다면 모양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약간 달라도 되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응을 쓸 때 혹은 니은 모양은 좀 다르죠. 자, 피읍을 쓸 때도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리을도 또 다르죠. 원필 썼어요. 그 다음에 그 서예용어 중에 방필 있죠. 방필. 원필이 뭐냐 하는 붓끝이 송곳처럼 모아져 가지고 회계의 중심을 지나가도록 쓰는 것이 원필로 쓰는 거예요. 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여깁이 정확한 붓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다시 세웠다가 정확하게 모아서 이렇게 붓끝이 모아지게 쓰는 게 이게 원필로 나가는 거예요. 원필이 이렇게 붓끝이 모아져서. 방필은 뭐냐? 방필이요. 그 다음 두 가지 뿐이 없어요. 원필에는 두 가지 뿐입니다. 원필 하나하고 두 번째는 뭐냐? 방필이에요. 방필로 쓸게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은 방필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깁 들어가서 한번 세워서 딱 붓끝이 모아지면서 그대로 붓이 이렇게 각지게 딱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서리가 모방자인데 방필 모방자. 방필이라 하더라도 붓끝이 완전히 모아져서 이렇게 페인트 붓이 펼쳐진 것처럼 요런 획이 끝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그 운필이 이런 원필이나 방필이나 이런 운필이 서간체를 쓸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은 다음부터는 글씨를 임설을 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글씨를 쓰면서 여러분이 서간체에 대한 감각을 더 빨리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필이 없을 때 여깁 들어가고 이렇게 여깁 들어가서 시작하는 점은
어떻게 보면은 궁체 흘림체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혹은 그냥 궁체처럼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붓이 면이 바뀌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 조금 더 종이를 바꿔서 조금 더 시간이 가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이 끝내기는 좀 아쉬운 면이 많을 거예요. 자, 종이를 바꾸고 붓을 좀 바꿨습니다. 이 붓은 더 부드럽고 붓이 이렇게 한번 칠하면은 이렇게 그냥 휘어지는 양모예요. 세필입니다. 좀 내용을 좀 길게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가, 세필을 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정지용님의 그 향수라는 시가 있죠.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오늘 한번 써볼게요. 자, 이런 거 지금 길게 잡고, 자, 서간체입니다. 넓은 붓이 중봉으로 다니는 것이 뭔가, 그거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그러면 이것이 어쩐지 쓰는 것이 궁체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궁체 흘림체를 완전히 잘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서간체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예요. 으로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좀 이쪽으로 올까요? 여기까지 들어오나요? 옛이야기 여기서부터 쓸 수 있나 모르겠네. 여기서부터 할게요. 자, 여기서 면이 이렇게 계속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고 또 세우고 또 모아가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좀 크게 써야 잘 보일 것 같아서 세필이지만 좀 크게 씁니다. 지 줄 때는 여기 나오나요? 예, 여기까지 보이네요. 실개천이 좀 올릴까요? 시옷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개 천천히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좀 쉽도록. 붓의 움직임을 잘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서간체를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반드시 이걸 의식하셔야 됩니다. 중봉을 의식하시고 운피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휘도락. 그러니까 아무리 그 획이 이렇게 강하게 면이 바뀌어가면서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부드러운 털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붓끝은 이렇게 굉장히 강한 획으로 펼쳐서 방필로 나간다 하더라도 붓끝은 탁탁탁 이렇게 모아져야 돼요.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얼룩배기 조금 더 올라가고, 이 한 면에 다 보이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또 글씨를 크게 쓸 수가 없죠. 얼룩배기가 이렇게 면이 이렇게 바뀌어 가야 돼요. 잘 보이시나요? 지금 카메라가 제 이마에 있는데 이렇게 얼룩배기, 이런 방향 전환이 제대로 돼야만 붓끝이 이렇게 착착 모아집니다. 황소가 이렇게 운필로 승부를 하라는 뜻이 이거예요. 글씨를 내가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한 획 한 획 나갈 때 운필이 가짜를 쓰더라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황소가 해설피, 해, 설, 피, 해설피, 금빛, 게으른. 시간이 영상이 좀 길어지더라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게으른.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이렇게 천천히 있으면 여러분이 아마 영상을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임서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갑니다. 반복해서 자꾸 보시면은 울음을 반복해서 자꾸 보시면은 보이실 거예요. 흉내가 낼 수 있습니다. 임서, 그게 모방이거든요. 임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임서가 90%고 창작은 10%라고 하잖아요. 울음을 우는 곳. 여기서 임서의 중요성은 운필이 있는 겁니다. 그냥 대고서 쭉쭉쭉 문지는 것이 아니고 붓이 항상 송곳처럼 모아지면서 다니는 거예요. 어느 방향을 가든 어떻게 두껍게 하든 붓끝은 방필이 넓게 나가다가도 송곳처럼 착착 모아져야 됩니다. 우는 곳, 그곳이 참아. 이렇게 해놓고 천천히 쓰겠습니다. 그곳이 이렇게 끄면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 획도 굵었다 가늘었다 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영상을 계속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게 더 재미도 있고 획일적이지 않고 여러분의 창의성을 얼마든지 살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부 학습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차마, 그것이 차마 꿈에 흔들리 7야까지만 쓰겠습니다. 그것이 차마, 보이시나요? 꿈엔들, 이칠리야 네 글자 쓰고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칠리야 이렇게 이응이 가야 되죠. 지읒, 히읗, 니을이 여러 개 나오는데 다 달라요. 다 일부러 다르게 쓰는 게 아니라 운필이 바뀌면서 모양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가잖아요. 이응 갈 때. 그 다음에 여기 짧은 해가 돼 쓰면서 완전히 면을 바꿔서 가면 이렇게 두꺼운 해가 나오거든요. 그래도 무슨 착착 뭐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서간체를 배울 때 서간체를 영상을 보내드린 그 방향을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운필을 우선은 임서를 제가 쓰는 영상을 보고 반복해서 컴퓨터로 해서 보시면 좋은데 세웠다 또 갔다 세웠다 속았다 이렇게 정지시켰다가 또 나갔다 정지가 나갔다 하면서 눈에 익게 하신 다음에 한번 또 써보고 정지시켜 놓고 컴퓨터에서 유튜브를 열어가지고 정지시켜 놓고 또 쭉 가시다가 또 정지시키고 써보고 다시 되돌려서 써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임서가 되실 거예요. 역시 서간체도 임서를 통해서 우선 익히시고 큰 원칙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미 서예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용어지만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서간체를 먼저 쓰시지 말고 이런 능숙한 운필이 되신 다음에 서간체를 해라. 공부를 하시라 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힘드시겠지만은 이 서간체는 상당히 운필이 원활히 된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지금부터라도 서간체를 통해서 역으로 서간체를 통해서 운필을 배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좋은 그런 운필이 다른 글씨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글씨를 정말 재미있고 잘 쓰는 그러한 때가 오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금 영상이 길어졌어도 이 뒷부분에 여러분이 많은 유익이 됐을 줄로 알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